강의 이제 드디어 4편 제일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세 개 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행정상의 민원 처리 제도가 나옵니다. 법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가 1절에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 행정규제기본법, 두 번째가 행정규제기본법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개의 법령들을 보게 됩니다. 세 개의 법령은 결과적으로 한 세 개의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때까지 구제적으로서는 이제 법원에 의한 또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가배상, 손실보상 이런 등등에 대한 구제를 다 살펴보았는데 쟁송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구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이제 부패방지법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것은 과거에 부패방지법이 따로 있었거든요. 있었고 이제 또 국민권익위원회 또 따로 있었고 했는데 이제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거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죠.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이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로 발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하는데요.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 법에도 그 내용이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지 그걸 팔아먹는 법률이겠어요? 사실은 좀 너무 이름을 길게 만듭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저것들이 그냥 만들 때 저것들은 한번 얘기하면 끝나지만은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걸 쓰는 국민들은 저 발음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 불편함도 좀 감수해가지고 이름을 좀 정해야 되겠는데 좀 이름을 정할 때 너무 생각 없이 이름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인데 자, 잘 알다시피 이 파트는 계력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자, 빠뜨리고 넘어가자니까 찜찜하고요. 뒤통수가 땡기고 또 하자고 쳐다보면은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비중에 비해서는 또 양이 좀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좀 약간 무리하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것들은 살짝 한번 읽어보고 어떤 거는 패스하고 스킵해버리고 어떤 건 좀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해서 약간 과거에 출제된 빈도라든지 경향에 따라서 조금 영리하게 공부해두는 것도 좋겠죠. 한 번쯤 해놓으면은 마음이 좀 든든하잖아요. 1조 목적. 첫째로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위원회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의 발생을 예방,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결국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에 확보한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건 답은 아닌데 목적이 나온 적이 있어요. 고충민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했다 해가지고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나왔다. 그죠? 출제된 부분은 반드시 반해야 된다. 그죠? 2조 정의. 이 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이란 말 나오는데 이 공공기관은 잘 알다시피 정보 공개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조금 다르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개인 정보 보호에서 또 다릅니다. 첫째로 각급 행정기관, 각급이라는 할 때는 급이란 말은 상중하로 나누어졌을 때 각급이라고 하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단체장이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의회 나오죠. 그 다음에 각급 법은 국회, 헌재, 각급 선관위, 감사원. 근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사실은 그게 똑같은 내용인데 공직유관단체란 말 나오죠. 이 공직유관단체란 말이 여기서 쓰이는 말인데 이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공직유관단체에 뭐가 있느냐 1호 봅니다. 1항 1호 한국은행, 공기업, 임원 선임 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 추천, 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문화재단도 있고요. 청소년 재단 이런 것도 있고 배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야, 내가 이때까지 먹고 사는데 참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 많구나. 문화재단의 직원도 있어요. 또 청소년 재단 이런 것도 수련원 같은 데서 근무해도 월급 다 나와요.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 다 나오고 편해요.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줄이 있어야 됩니다. 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없으면 좋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 등 나오는데 잘 알다시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 위탁받은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을 얘기한다. 이제 법인이라고 표현했지 공공단체라고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볼 필요가 있겠죠. 공직자다 합니다. 근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당연히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그 자격 임용 그 다음에 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그 다음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나오죠. 부패행위 나옵니다. 부패행위 중요한데요. 직무에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이익은 물론이고 제3자의 이익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한 자도 포함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조문을 안 보더라도 부패행위라는 게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틀리기 쉬운 부분은 뭐냐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더라도 법령을 위반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해놓고 나서 이제 은폐를 강요하거나 권고하거나 제의하거나 유인하는 이런 행위를 전부 다 부패행위로 본다. 고충민원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가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요.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익 침해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되게 엄격해가지고 그 이익이 법률상 이익, 즉 권리라 해야 되지만은 그거 말고도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우리가 고충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고충민원이라는 말을 모르고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중요하고요. 신청인 나옵니다. 중요한 건 신청인데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개인, 법인, 단체입니다. 단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외부 사람 단순하게 모인 군중하고 다릅니다. 군중은 일정한 목적 하에서 일정한 자격과 가입과 절차를 밟아가지고 적어도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단체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인데 비영리 민간단체를 얘기하더라. 3조 공공기관의 책무 나오는데요. 첫째로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가 나오고 2항에서는 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또는 제도상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나옵니다. 시정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나오죠. 개선과 시정은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이 사망에 보면은 그 다음에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의식을 고취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립 서비스라고 합니까? 이 말로 하는 서비스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법의 핵심된 특징은 뭐냐면 실효성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은밀하면서 제대로 강제되는 게 거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강제되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도로 실효성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어떤 예를 들면 요청을 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하는 일이라고는 뭐냐면 국민이 답답하니까 이 경우는 소송하십시오. 안내해주고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엽서 딱 정해져 있어요. 엽서에다가 그야말로 무성의하게 그냥 엽서만 이제 남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연 이 조직이 꼭 필요하냐 할 정도로 그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그 말고도 이제 책무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정당도 있고 기업도 있고 국민도 있고 공직자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오늘날 이제 공직자들의 청렴한 풍토를 위해서는 모두가 다 노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공직자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이런 정도가 중요하고 그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7조 2 공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그래서 이거는 나오잖아요. 그러나 8조 되게 중요합니다. 8조가 왜 중요하냐 하면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 원리나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무에서는 이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공무원은 범죄 안 저지르면 그냥 먹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의 징계 책임 안 받고 형벌 책임 안 지으면 제일 중요한데, 그러나 행동 강령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자, 1항입니다. 1항에 보면, 공직자가 준수해야 될 행동 강령은 나오는데요. 이제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죠. 요 형식이 다 뭡니까? 법규명령 형식입니다. 형식은. 사실 내용은 뭐냐? 공직자가 지켜야 될 내용인데, 사실은 행정규칙적인 성질인데, 형식은 법규명령 성질이고요. 근데 공직유가단체는 내부 규정으로 한다. 돼 있죠. 그래서 그건 하나 좀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규정 나오죠. 첫째로. 어떤 거냐? 직무 관련해서 향응, 대접을 받는 겁니다. 뭐 술 대접이라든지 음식 대접을 향응,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 제한. 그 다음에 인사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 금지, 제한. 그래서 직위를 이용해서 인사관여하거나 이권 개입, 알선, 청탁한다. 이것들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이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뭐 얼마 전에 뭐 경찰청장이 뭐 청탁하면은 뭐 본보기로 도로 불이익을 주겠다.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지. 왜냐면은 지가 있잖아. 경찰청장인데 지도 있잖아. 다 청탁대가 올라갔지. 지가 2% 올라간 게 거든요. 왜? 경찰청장 할 수 있는 제목들은 많아요. 아무나 시켜도 다 웬만한 간부들 10명 중에서 1명 시키면 다 돼요. 누굴 시키겠나 이것들이죠. 결국은 이제 옆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대단히 넓어 보이지만은 사실 지 나와바리가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선거구 안에는 경찰청이 누구냐?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청도의 국회의원이다 말이야. 그러면 청도군에 경찰청이 중요한 거야. 왜? 웬만한 민원들은 경찰서에서 다 발생하거든. 그럼 내가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계속 해줬는데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잡혀서 갔는데 별것도 아닌데 폭행인데 풀어줄 수 있는 사건인데 억지로 됐다. 그럼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국회의원 전화 한 통 하면은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럼 국회의원이 전화할 때 뭐라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만약에 있다. 저 아들 잡혀서 갔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똑똑해. 우리 아들 가서 봐줘. 이런 있는 것들은 초선들 또 저쪽에 비례대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농구에서는 절대 안 그래. 그래서 막 도로 청하해가지고 경사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애가 사고 쳐서 갔는데 혼내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혼내주십시오. 혼내주나? 알았어, 다 하지. 이게 그러면 그게 청탁이냐? 청탁 아니잖아요. 봐달라는 얘기 하잖아. 혼내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직무의 청렴성이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공직자가 1항에 따른 행동 강령을 위반할 때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참 특징이죠. 그래서 별로 구성이 없는데 행정부에서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의 생활 보장인데 헌신하려면 뭐냐? 생활 보장이 돼야 된다. 생활 보장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본인 생활은 그런 럭셔리한 생활 보장은 안 해주지만은 그냥 소박하게 살 수 있는 생활 보장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10조죠. 협조 요청. 필요할 때는 단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해가지고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이거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청와대에 대해서, 내 이번에, 이사 가는데, 좀 도와달라. 협조해서 안 들어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쓸데없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번들한 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고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11조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인데, 어디에 설치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총리의 소속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에 있다고 뭡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거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무총리에 소속됐는데 지금은 좀 곤란하니까 이름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바꿨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능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것들 중에서는 8조 행동 강령하고요. 제가 써드리면 8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11조 설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조도 아주 중요합니다. 12조가 가장 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11조, 12조인데 기능 나옵니다. 하는 일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되게 많아요. 기능이 많으니까 하다 보면은 뭐 멘붕 빠져요. 내가 다 이거 외우란 말이냐. 또 외울 때도 뭐 깔끔하게 말이죠. 딱딱 이렇게 부러진 내용도 아니고 희득시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니까 재미없거든요. 그러나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8조, 11조, 12조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뭐 만약에 시험 치기 전에는 11조고 12조만 보고도 가라. 요 세 가지만 보고도 가라 할 정도입니다. 급할 때는. 근데 다음 과거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행하는 업무죠. 그래서 기능인 것 아닌 것 이거는 이제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사실 알고 보면 업무입니다. 뭘 하느냐 알게 되죠. 이런 업무인데 인 것과 아닌 것 이렇게 정리되는데 자, 인 것 들어갑니다. 전부 다 희득시리한 거죠. 정말로 뭐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1번 1호 국민의 권리 보호, 권익 구제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정책 수립 시행. 그 다음에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이에 관련된 조사와 처리를 했어요. 알아보니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 표명 납니다. 그래서 나온 거에 보면 이런 고충 민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법적인 구성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거의 다 안 돼요. 아주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구성이 없는 거예요. 법적인 구성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야. 그냥 이런 사실상의 구성력은 있겠죠.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는 부담을 지겠죠. 뭐, 신문에 나가라 하면. 그래서 핵심은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조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제력, 그렇게 한마디로 하면 실효성이 없어.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하는 일들은 다 실효성이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죠. 고충을 유발하는 관련 제도 및 제도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권고 의견 표명. 또 사항에서는 고충 민원에 대해서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 평가. 저들끼리 그냥 놀고 있는 거지, 뭐, 쉽게 말하면. 그 평가해가지고 문서만, 종이만 낭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제도 개선상의 수립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 실태 조사 평가. 교육 홍보 계획의 수립 시행.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나 또는 다른 위원회하고 협력과 지원. 다 강제성 없죠? 넘어가서 국제협력이 있어요. 이 새끼들이 이제 뭐냐? 외국 나가서 돈 쓰려고 이제 이제를 하는 거야. 하는 일은 별로 없으면서 출장 나가가지고 해외여행 나가려고 국제여행 있다. 이게 중요해. 여기 이제 의의 없는 거거든. 의의 없는 조항이라서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이것들. 국제협력. 그 다음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상담 접수,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보호하고 보상 나중에 부패 유발 요인 검토,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 관리, 분석, 그 다음에 신고의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처리 실태 확인, 지도,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국민 참여 포털 통합 운영,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설치 운영. 말이 그렇지. 저것도 이제 안내 들어오면요. 저거 하나는 교통진님 해줘요. 이거는 재경부 산이다. 재경부 날려주고. 이거는요, 지경부 날려주고. 이렇게 그런 거네. 지식경제부 날려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 고충민원 조사 처리. 중앙행정심판위 운영하는 사항. 이게 알고 있죠. 그죠? 잘 알다시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 소관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위원회 시키는 거.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보면은 그렇지만은, 하지만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매년 출제되다시피 한 번 정도는 출제되니까,
내 시험에서는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출제된다. 확률은 5분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볼 수밖에 없는데 2010년도 문제 보면 속하지 않는 거 돼가지고 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지위 그런 거는 안 나오더라. 잘 봐야 되는 거야. 여기 시시해보여도 이 내용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 공장을 운영하는데 뭐 이쪽으로 전화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고청 민원을 청구했다. 옳지 않는 것 나오는데 3번에 국민고청위원회는 조사 결과 세관장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되면은 아닌 것 하게 되면 시정, 명령이라든지 또는 뭐 강제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거 이런 거 없어. 또는 뭐 처벌 이런 거 없어. 있다면 아까 전에 뭐냐면 위에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그 원칙이 없을 때는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기능에서는. 위원회 구성, 이거는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민고청처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은 고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을 고용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고용 효과가 있으니까 일자리를 만들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1명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위는 따로 부패방지업은 따로 중앙행정심판의 운영위원은 따른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국민고청처리위원회는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가 따로 있었는데 합쳐가지고 한 개 기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회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이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일반 위원회, 이제 행정심판위원은 그거는 총리가 하는데, 그죠? 상임위원은 다 대통령이지만은,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참 판례가 나올 만한 게 아닌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귀한 판례죠. 도저히 이게 어떻게 판례가 나오겠나 싶은데 나왔어요. 사막에 뭐 꽃이 핀 거 비슷하니까 한번 봐줘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건축허가 상대로 행정적 행정 목적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바 사용 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 요구가 가능하다. 이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넘어갑니다. 위원장 됐고요. 결격 사유 이제 중요한 건 정당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원장. 이게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옛날에 과거에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공무원 시험에 꼭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잘못 유추하면 안 될 때도 있죠. 이재호 같은 경우 위원장 했겠죠. 그때는 이제 탈당했겠죠. 여기서. 그다음에 16조 칭호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근데 위원회는 그 권한과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간섭 안 한다는 거죠. 독립을 뭐 하느냐. 뭐 간섭 받을까 봐 하는데 간섭할 내용도 없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뭐 간섭을 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3년이고 1차에서 인임한다. 이거 알죠? 그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하고 똑같죠. 겸직 검증이 있다는 정도. 네, 작게 돼 있죠. 의원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재척기표 제도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공정성을 요하는 자리는 다 이렇게 있고, 위원회 의결, 일반적인 위원회고, 소위원회 제도가 있다 하는 정도 눈으로 한번 봐주는 거죠. 분과위원회가 있구나. 전문위원도 있구나.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밥 먹고 사는 거야. 뭐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 하는 일, 정말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사무처를 설치해가지고 있고, 자문기구도 있구나. 공무원을 파견하는구나. 파견되면 이제 놀러 가는 거지 뭐. 파견에 공무원 할 일이 있나? 좀 싫어하면 싫은 거지. 갔다 오면 폐인되는 거야. 갔다 오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가 공표 나오는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는 게고 국회에도 보고하고 제도 개선의 권고, 별 볼일 없죠. 권고랑 해서 상대방이 안 들으면 그만이지만은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요하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당연하죠. 이런 것들은
그러나 법령에 대한 부패 위반을 요인 검토해야 되고 의견 청취하는데 중요하죠. 의견 청취는 왜 중요합니까? 의견 청취가 중요한 이유는 행정 절차적 요소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적 규정나면 생들이 다 눈이 반짝반짝하니까 쳐다보는 거지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1항에 위원회는 4호부터 14회 동안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참고에 대해서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는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이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미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청취라는 행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2항 해서 안 되는 거 나오죠. 첫째로 1항의 조치 적다시면은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인데 국가기밀, 수사, 재판 또는 그에 준하는 것들이죠. 주로 형사처벌, 보안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 보호감호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사법기관의 사법작용들 이런 것들 또는 판결 결정, 화해 조정 이런 사법적인 작용들은 다 제외된다. 원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중요한 힘 있는 국가기관에서 손대는 거는 자기들은 아예 그냥 옆에도 안 가겠다 이런 뜻이야. 별거 아니야.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설치면 옆에 얼씬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 당연한 얘기고 벌칙 적용해서 공무원 의제 만약에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사람도 만약에 뇌물 받으면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한다. 자 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중요합니다. 32조 1항 어디에 설치되냐?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임의기관입니다. 꼭 둬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충처리위원회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런 거 나오는데, 이 고충처리위원회, 거꾸로죠, 사실은.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 나오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 있는 제도를 보고 본받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외국에 있는 제도 중에서 정말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만 보면은 지금도 노예 상태로 있는 그런 방송국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가지고,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하는 고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누가 해야 됩니까? 옴부즈만이 되는 거야. 그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스웨덴에서 발달한 옴부즈만 제도인데,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가 차용한다거든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옴부즈만 제도는 찾아오기 전까지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바로 옴부즈만 제도에 기록한데 근데 시험 문제는 뭘 묻냐면 옴부즈만 제도가 최초로 되냐 스웨덴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 제도가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제도가 뭐냐 이게 역대 많이 나왔어요. 이제 시대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지금 바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바로 옴부즈만 제도에 가장 가깝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그 국가기관의 명칭을 영어로도 표기하게 되는데요. 영어 표기는 얼마든지 지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하면 대통령인지 사장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저쪽에 외국에 대해서 내가 특허청장 지냈다 이러면 폼 나잖아요. 소장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특허청장인데 영어로 커미션 하면 특허청장인지 또 그 밑에 항고심판원장도 커미션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번역해서 그 번역에서 생기는 오류가 이제 있잖아.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커미션하면 어쨌든 특허청장처럼 보이는데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게 그런 거야. 그래서 옴부즈만에 해당된다. 이게 중요하죠. 내용인데 첫째로 조사 처리,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또 권고, 의견 표명, 실태 조사, 평가, 안내 상담, 민원 지원, 교육 홍보, 교류 협력, 그 다음에 협력 지원, 위탁된 사항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만 봅니다. 32조는 중요합니다. 그죠? 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3조도 갔을 때, 위원회 자격권 있다. 그 정도. 활동비 지원한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왜냐면 상세한 얘기 없고,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슷하니까, 똑같이 가면 되고, 사무기구 있겠지. 운영사항 보고하는데, 어디 하느냐? 아까 전에는요, 국회하고 정부에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그게 다르죠. 이거 바꾸면은 틀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고충위원회 처리 및 조직 운영인데 조례로 정한다. 나오죠. 끝납니다. 그 다음에 고충위원회 처리 들어갑니다. 39조.
고충민에 대한 접수인데 누구든지 국내에 거주하는 나오는데 외국인이 포함된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즉 국적이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을 신청할 수가 있다 나오죠. 그 다음에 2항에 고충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로 이를 신청해야 된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헐렁해 보이거든요. 되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아 보이는데 서면 또는 구설이 아니고 문서로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이게 특이한 형태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뭐 꼭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야 되느냐? 전화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되죠. 그 다음에 대리인 선임 가능하다는 정도죠. 사항이 중요하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사입적 고충민의 인지첩. 권익위원회는 만약에 행정기관에 처리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첩한다. 얘들 이첩 전문이에요. 항상 뭐 어느 기관에 보내십시오 합니다. 고충민은 조사 방법 나오죠. 방법에서 중요한 내용이 자료나 서술에 대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봐놔야 돼요. 그래서 42조 1항에 자료나 서술에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 부분은 좀 강화되어 있어요. 결과로서 뭐 구성력 별로 없는데 그렇죠. 고충민은 각하 나오죠. 각하 사유가 나오죠. 이제 각하인데 고충민을 각하할 수도 있고 기관에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도 되지만 이송도 가능하다. 주로 이제 힘 있는 기관들이죠. 전부 다 고도한 정책 판단을 요하는 공무상 비밀, 국회, 법원, 헌재, 수사, 형집행, 행정심판, 행정소송, 알선, 중재, 조정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 그래서 이제 분쟁 해결 작용들 있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대단치 않고요. 밑줄 친 부분은 다 봐주시고 사유사제 합의, 권고할 수 있다. 강제성 없어요.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나오는데 신청 또는 직권으로도 조정할 수 있고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할 수 있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가능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행정 절차 요소이기 때문에 48조는 중요하죠. 행정안의 장애에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에 권고하기 전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언제 하느냐? 아무 때가 아니고 시정 또는 제도 개선에 권고를 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권고를 받았다고 해도 불명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구성이 없지만 사회상은 구성이 있는 거죠. 정치인 구성이 있기 때문에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데 언제까지? 30일.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낼 수 있죠. 30일 이내에 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나오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주의될 거 한번 다시 합니다. 50조 1항에 보면요.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즉 행정기관의 장이 권익위원회에 통보하는 건 3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가 신청을 이렇게 할 때는요. 지체 없이 조심해야 되죠. 감사 의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해야 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감사원인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즉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권고 등의 이행 실태 확인 점검 공표 나오고요. 54조 되게 중요합니다. 권익위원회 상호관계.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는 상호 독립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조항 되게 중요한데요. 54조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그다음 이런 시민 이런 고충 처리위원회하고 나오는데 이게 때문에요. 상호 독립입니다. 상호 독립이란 말은요. 감독을 받지 않아요. 이런 뜻입니다. 감독을 받지 않는다. 감독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뭐냐면 훈령을 발할 수가 없어요.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감독입니다.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짜의 부패 방지 신고 의무 있고요. 신고자의 성실 의무
나오죠.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고의 방법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고는 내부 사실 내부 고발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내부 고발을 하게 하는데 기명의 문서를 한다. 이게 문제야. 사실은 너희들끼리 그 부패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는데 기명을 하면 하겠어요 누가? 의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조항. 그래서 58조에 기명의 문서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59조 보면 사조에 보면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말 나오죠. 고발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나오는데요. 1항 60조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해야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소위 및 연장 기간을 통보해야 된다. 이런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뭐 2항까지 받으면 더 좋고요. 재정 신청.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이란 말은 뭐냐면, 이 재정 신청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재정이란 말이 꼭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정해진 게 아니고 뭐냐면, 이런 제도예요. 이건 이제 알아놓으면 좋은데, 재정 신청 설명만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원래 기소를 누가 하게 됩니까? 검사가 해야 되죠. 근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 보니까 뭐 이거는 재판할 게 아니다. 근데 주로 이제 검사가 만약에 수사하다가 뭐 부정을 저질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재정이에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재정신청인데, 형법 129조부터 133조가 뭐냐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예요. 요거는요, 사실은,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해당되었을 때는 검찰에 고발했는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통보를 받았을 때는 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보장 나오죠. 누구든지 62조 신고나 진술 또는요 제출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 말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나 일단은 발언을 그렇게 놓고 63조에 불이익 추정 나오죠. 신고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신고와 관련해서 이미 불이익을 당한 걸로 주장한다. 거꾸로 상대방 쪽에서 니한테 불이익이 없었다고 입증해야 되지, 있었다고 입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변보호위원회는요,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문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큰일 나죠. 협조자도 보호하고 65조, 60조 책임의 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관련된 범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제 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준용 규정 나오죠. 피신고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라든지, 또는 스스로 이제 자기가 자수한 거죠. 또 피신고자의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되고요. 포상 및 보상인데, 이게 두 가지를 구분하나 하는 이야기도 관심 가진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건 한번 보시고,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재의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뭐 세금 같은 거 탈세했는 거 밝히면 이익이 오겠죠. 그래서 뭐 이번에 미국에도 보면 어떤 재수가 뭐 몇천억 벌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의 정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번 더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포상금이라고 표현하고, 2항에 부패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서 수입의 회복이나 정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법률관계가 확정됐을 때는 보상금이죠. 그래서 보상금과 포상금을 굳이 구분할 문제가 나오겠나 싶은데, 뭐 그냥 그렇게 돼 있고요.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고, 다른 법률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국민감사 청구. 이 국민감사 청구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 주민감사 청구가 나중에 주민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국민감사 청구는 사실은 직접 민주적 요소가 있는데, 19세간 국민, 즉 공민권이죠. 공법상의 성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주로 이제 같은 그 국회나 법원 같은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를 청구해야 되고요. 감사 청구의 대상에 제외되는 거 국가기밀 안전보장, 수사재판 협동집행,
그 다음에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 그 다음에 감사했거나 감사 중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안 된다. 중요하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감사 청구의 방법, 청구의 인적사항과 감사 청구의 취지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문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77조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나오는데 1항에 위원회는 고충민의 처리 과정에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나오는데 2항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위에 거는 위원회만 있고요. 2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같이 있습니다. 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고충민의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재의 불합리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도 있고 또 고충 민원 사항에 대한 게시 또는 협조, 교육과 홍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82조 비위 나쁜 일을 해가지고 면직된 자에 대한 취업 제한인데 지금 이게 학자들이 굉장히 강함심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위를 저질러가지고 사실 국익을 손상시키면서 개인의 사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업체들이 공직가 있는데 그게 취직하더라 이거죠. 공직자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된 부패로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단체의 퇴직일부터 5년간은 취업을 제한했죠. 근데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데 하면은 뭐냐면은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는 응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강제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성이 있는 거죠. 국회에 특례 나오고 다른 법률 나오고 업무상 비밀 누설 또는 비밀 이용에 관한 뭐 이런 규정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것 자체는 벌칙이 심의나오는 격이 없습니다. 한 시간 더 해야 되겠네요. 좀 더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국민고충 처리하는 법이 많구나.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뭐 줄치고 중요한 것만 봐면 될 거야. 그냥 대충 봤으니까. 다음에 공부할 때는.